안녕하세요. 유닛 7 투부정사 부사적용법입니다. 자, 명사, 형용사, 이제 마지막으로 투부정사 부사적용법인데요. 오늘은 좀 부사적용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문법이다 보니까 제가 모든 거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긴 좀 힘들고요. 대표적인 해석의 패턴 6가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필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우리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해석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투부정사를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죠. 우리 동사하기 위해서 주어가 동사한다. 제가 이렇게 필기가 되어 있는데 애초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말 자체가요. 주어가 동사는 어떤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 동사가 어떻게 보면은 동사라고 하는 걸 꾸며준다라고 보셔도 되지만 주어 동사를 꾸며준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 영어에서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부사라고 했었죠. 그런 맥락에서는 동사를 꾸며주거나 문장을 꾸며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쉬운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she goes to school. 자, 좀 진부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문장 자체 목적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To study English. 자, 만약에 이런 예문이 나왔으면은 이 투부정사 부사 전체가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라고 보셔도 되고, 자, 이건 한 번만 설명드릴 거예요. 동사를 꾸며준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전부 다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녀가 학교에 간다. 또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간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다 문장이나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투부정사 부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란 목적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냐면은 뒤에 있는 해석들도 동일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투부정사 부사의 두 번째 해석은 뭐뭐 해서 주어가 형용사한 감정 상태다. 우리 뭐뭐한 상태 하면은 서술, 즉 보어라고 우리가 앞 시간에 다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뭐뭐해서 주어가 뭐뭐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를 우리가 감정의 원인이라고 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주어 동사 다음에 형용사 보호가 나오고 투동사가 나오는데요. 패턴 자체가 이 형용사 보호한 이유가 이 투동사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감정의 원인이 투동사다라는 거죠. 자, 예문으로는요. 예를 들면 내 친구가 열이 받았어요. My friend was upset. 자, 속이 상했습니다. 자, 왜 속이 상했냐면 자,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To break up with his 하면 이상해지죠? her boyfriend. 자, 이런 예문을 쓰고 나면은 지금 이것 자체가 형용사 보어입니다. 내 친구가 감정이 상한 상태예요. 그쵸? 그리고 그의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이것 자체가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지금 감정을 느낀 이유다 해서 투부정사 부사의 감정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3번은 좀 약간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결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어가 동사를 해요. 주어가 동사하고 그래서 동사하게 된다. 이 동사가 투동사가 결과적인 해석이 나오는 걸 우리가 투부정사 부사의 결과적인 용법이라고 해요.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예문이 he lives. 자, 그는 살아서. 자, 이것 자체가 뭐죠? 그는 살아서. 그리고 to be 96 years old. 자, 이런 예문을 봅시다. 그는 살아가지고 96살이 되었다. 이것 자체가 지금 투부정사 부사의 뭐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결과는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가장 까다로우신데요. 이 주어가 동사에서 그래서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4번으로 올까요? 판단의 근거인데 이번에는 이 앞문장 자체가 판단이 되고요.
자, 판단이라는 건 예를 들면 주어가 뭐뭐 하다. 자, 주어는 미친놈이야.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 문장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근거를 투동사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면 You are kind.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친절합니다. 자, 왜 친절할까요? 거기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To help me. 자, 그러면 지금 이 앞문장 자체가 나의 뭐가 되는 거죠? 이 친구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고,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문장 전체를 꾸며주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제가 간단한 예문만 들어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만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따가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 5번인데요. 정도입니다. 뭐뭐 하기에 뭐뭐한. 일단 해석부터 보셨을 때, 지금 이 뭐뭐 하기에라는 말이 뭐뭐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자, 형용사를 꾸며주면 역시 부사적인 수식어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The water is cold. 자, 물이 차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이 차갑다. 지금 cold 같은 경우는 지금 형용사죠. 이 cold 뒤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To drink. 만약에 이렇게 to 부정사를 써주면은 to drink라는 표현 자체가 cold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의 정도를 표현하는 to 부정사 부사적 문법입니다. 자, 되게 복잡하게 보이시겠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물은 차갑다. 마시기에. 이때 마시기에 차가운이란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부사적 용법.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독립부정사라고 해서 얘는 좀 암기적인 요소가 되게 강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to tell the truth 어떤 문장 제일 앞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실을 말하자면 to be frank 솔직히 말하자면 to be sure 확실히 말하자면 to begin with 우선적으로 5번에 to make matters worse 설상가상으로 strange to say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자, 얘네들은 전부 다 부사적으로 쓰여서 어떤 문장의 추임새 역할을 하는 애들이고요.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투동사의 부사적 용법에 좀 약간 파생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부정사라고 하는 용어는요. 큰 의미는 없으니까 이 용어 자체에는 의미 부여를 하지 마세요. 자,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굉장히 빠르게 이 투부정사 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했는데요.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투동사의 부사용법으로 쓰였을 때 뭐뭐하기 위해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때였습니다. 두 번째 원인. 자, 어떤 뭐뭐 해서 주어가 어떠한 감정의 상태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뭐뭐 해서라는 표현이 감정의 원인이었습니다. 여기는 투동사로 영작을 해야 되고요. 3번 결과 주어가 동사한다. 그래서 동사한다. 여기서 이때는 그래서 동사한다 자리를 투동사의 부사주 문법으로 써주는 거였죠. 4번 판단의 근거. 자, 주어가 예를 들면 어떻다 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왜, 그 판단의 근거가 뭔지 그 부분을 투동사로 영작해 주는 게 투부정사 부사의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뭐뭐 하기에 뭐뭐한 뭐뭐 하기에라는 표현 자체가 뭐뭐한이란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투동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마지막 독립부정사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암기 영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을 굉장히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랑 같이 이 개념에 대해서 영작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유닛 7 영작입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은 앞에 문법을 적용시켜서 이제 영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썩은이를 뽑기 위해 치과에 갈 예정이다. 썩은이를 뽑기 위해서가 아까 배웠던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이네. 라고만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제 갈 예정이다를 놓칠 수가 있어요. 지금 주어가 어떻게 보면은 나는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갈 예정이다. 이것 자체가 동사인데 이 동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be going to 동사 원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뭐 할 예정 하면은 be going to 동사로 표현을 하는 거죠. 단순히 미래면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will 동사를 쓰는 거지만 뭐뭐 할 예정이다 하면은 be going to 동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I'm going to go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치과에 치과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지금 장소적인 느낌이죠. 부사적인 수식 어구입니다. I'm going to go to a dental clinic 이렇게 되고요. 썩은 이를 뽑기 위해서 뭐뭐를 하기 위해서가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o pull out 뽑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pull out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썩은 이 the rotten tooth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총 14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발음해 드리겠습니다. I'm going to go to a dental clinic to pull out the rotten tooth.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22번입니다. 나는 혼나지 않기 위해서 숙제를 한다. 자, 좀 슬픈데요. 나는 여러분들 혹시 뭐 혼나지 않기 위해서 이 인강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숙제를 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하다라는 do의 숙제, homework죠? 이 부분이 이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I do my homework. 혼나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도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인데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을 부정을 해야 되죠. 그럴 때 not을 어디 위치에? to 앞에 붙이는 겁니다. not to 이런 식으로요. 혼나다라는 표현은 get scolded라는 표현으로 친절하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scold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꾸짖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럼 get scolded 같은 경우는 혼나다, 혼나게 되다 이런 표현이에요. 영작 한번 해볼까요? I do my homework not to get scolded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123번 여기 우선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독립부정사라고 했는데요. to begin with 이렇게 영작해 주시면 돼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 자, 최선을 다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do one's best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do our best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냥 듣고만 있으면 하나도 습득 안 됩니다. 따라 하셔야 돼요. do our best. 그리고 최선을 다하자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청유문이라고 해서 우리 다 함께 하자라는 표현은 let's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let's라고 하는 표현 뒤에는 do our best가 되는 거죠. 전체를 제가 그냥 동사 취급을 할게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극복하다라는 표현은 overcome 이라는 동사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 위기는 this crisis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영작해 볼게요. To begin with, let's do our best to overcome this crisis. 이렇게 영작하면은 11단어가 나올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앞부분이 좀 빡세네요. 그쵸? 124번으로 와주세요. 그들은 적군을 공격하기 위해 충분한 총알을 준비했다. 자, 얘도 지금 주어가 그들은 준비했다가 prepared 라는 과거를 써주셔야 되고 총알, bullet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총알들이겠죠. 그러면 enough bullets, 지금 충분한 총알들을 준비했답니다. 그리고 적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투부정사 부사가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총알을 준비해야 되는 목적이 되는 거죠. 영작해 볼게요. They prepared enough bullets to attack the enemy. 자, 여기서 우리가 적군이라고 하는 거는 the enemy고요. 더를 써줘야 되는 이유도 지금 적군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도 알고 말하는 당사자도 알고 너도 아는 그 대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정관사 더를 붙여서 the enemy 이렇게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125번입니다. 학생들은 렉스캉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국 그들의 영어 성적을 향상시켰다. 자, 지금 이거는 두 문장으로 어떻게 보면 두 문장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영어 성적을 향상시켰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패턴은 우리 투부정사 부사의 뭐였습니까? 결과적인 용법이었죠. 그럼 어디가 결과일까요? 이 뒷부분이 지금 결과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앞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원인. 그리고 뒷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결과. 자, 그래서 영작해 볼게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 자, 공부를 하다 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동사인데요. 열심히라고 하는 거는 부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시제가 뭐가 될까요? 과거입니다. 왜냐면 뒤에 보면은 향상시켰다라고 하는 동사적인 느낌이 과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해서라는 표현을 열심히 했다라는 과거를 써주셔야 됩니다. 렉스캉에서라고 하는 거는 부사적인 수식어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at 이라는 전치사를 써볼게요. at Rexcon. 그럼 영작해 볼게요. Students studied hard at Rexcon. 이렇게 영작을 앞부분을 해주시고 결국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 영작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들의 영어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투부정사 부사의 결과적인 용법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개선시키다, 향상시키다는 improve라고 하는 동사를 써야 되니까 to improve 그들의 영어 성적 their English grades 이렇게 영작하는 겁니다. 합쳐서 해볼까요? 학생들 students studied hard at Rexcon. 그 다음 결과적 용법이었죠. to improve their English grades. 이렇게 영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6번. 그는 말 걸기에 너무 거칠다. 자, 주어는 그는 거칠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보호에 다를 쓰시면 됩니다. 거칠다 같은 경우는 보호랑 동사랑 합쳐진 거고요. 말을 걸기에 너무. 자, 지금 너무라는 표현까지 제가 보호에 편입을 시킬게요. 말 걸기에라는 표현이 지금 누굴 꾸며주는 겁니까? 너무 거친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정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런데 영작을 하면 He is too tough. 거칠다라고 하는 표현은 too tough, to talk to 이렇게 영작하면 되는데요. 우리 이 용법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보셨던 용법이죠. 이거 원래 너무 뭐뭐해서 동사일 수 없다. 투투용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처음 접하신 친구들은 뭐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투투용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해석이 두 가지예요. 방금처럼 해석을 하는 경우는 두 번째 경우였죠.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한 이런 식으로 정도를 갖다가 뭐뭐 하기에가 정도를 갖다가 이제 꾸며주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도 해석해도 되지만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도 투투용법이고 이때 쓰였던 투동사도 똑같은 겁니다. 부사적인 용법이죠. 자, 그래서 126번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정도의 부사적 용법 이렇게 정리하고 127번으로 오세요. 자, 127번 보시면 설상가상으로 자, 이 설상가상이라는 거는 엎침 대 덮친 격으로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좀 약간 식상한 표현입니다. To make matters worse. 이건 통째로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랬죠? To make matters worse. 그녀는 어제 자동차 열쇠를 잊어버렸다. 그녀가 주어, 잃어버렸다가 동사,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린 대상, 목적어, 어제라는 표현은 부사가 되겠죠? Yesterday. 영작할게요. To make matters worse. She lost the car key yesterday. 자, 자동차 열쇠. 마찬가지죠? 그 자동차 열쇠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128번.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그는 믿을만하지 않다. 그는 믿을만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뭐가 될까요? 판단이죠. 자, 주어가 그는 믿을만하지 않다. 우리 trustworthy라는 표현이 믿을만한이란 뜻이에요. 믿을만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He isn't trustworthy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He isn't trustworthy to talk like that. 그렇게 말하다라는 표현은 like that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거든요. To talk like that. 체크하시고요. 129번. 모든 후원자가 그녀를 다시 보게 되어서 행복했다. 모든 후원자들이 주어고요. 후원자는 sponsor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행복했다라는 표현도 보어랑 지금
동사가 합쳐진 거죠. were happy. 자, 모든 후원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영작을 하냐면 그냥 all sponsors 이렇게 영작하면은 딱 8단어로 영작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all of the 복수명사라고 하는 패턴을 여기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all of라는 표현 자체가요. 약간 좀 이제 문어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뭐뭐는 할 때 all 복수명사 써도 되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All of the sponsors were happy. 그녀를 다시 보게 되어. 그럼 이거는 투부정사 부사의 감정의 원인이 됩니다. 그죠? 감정의 원인. 제가 요약해서 썼지만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써주세요. 감정의 원인이라고요. 그녀를 다시 보게 돼요. To see her again. 합쳐서 영작해 볼게요. All of the sponsors were happy to see her again. 이렇게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130번. 그는 그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하루에 10시간 동안 공부했다.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그가 공부했다라는 표현이 핵심이죠. 10시간 동안이라는 표현은 전치사 for를 활용해서 for 10 hours 하루에라는 표현은 a day라는 표현입니다. 그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자, 여기 전체가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이 되는 거죠. Not to fail. 그 시험, the exam. 다시 한번 영작해 드릴게요. He studied for 10 hours. hour에 s 붙여주셔야 돼요. A day. In order not to fail the exam. 자, 우리가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표현은 투동사도 가능한데요. In order to 동사나 아니면 so as to 동사. 이 두 가지 더 추가해서 함께 이번에 공부를 해보세요.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는 in order not to 동사입니다. so as not to 동사고요. not의 위치는 만약에 들어간다면 여기 부분, to 밑에, to 앞에 부분에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4단어가 나올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와주세요. 자, 보시면 좋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보니 그는 정신이 나간 게 틀림이 없다. 이거는 약간 판단의 근거 같네요. 그쵸? 주어는 그는입니다. 그 다음 틀림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조동사 must를 써주시면 돼요. 그럼 정신이 나간 게 틀림없다라는 건 그는 미쳤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정신이 나간 게 라는 표현 자체가 그의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보어죠. 틀림없다라는 표현 자체가 조동사 must be 라는 표현입니다. must와 be를 합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he must be crazy. 자, 이런 식으로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He must be crazy. 좋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보니. 자,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두다라고 하는 표현은 quit 이라는 동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to stop도 괜찮은데 여기서는 quit 이라는 동사를 써주세요. 그리고 좋은 직장을 그만둔 거니까 to quit his good job. to quit his good job. 이렇게 영작해 주세요. 그럼 합치면 he must be crazy to quit his good job. 이렇게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132번. 그의 연설은 이해하기에 어렵다. 주어가 그의 연설은 어렵다라는 표현도 역시 보어랑 동사가 합쳐지겠죠. 이해하기에라는 표현 자체가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자, 이해하기에가 어려운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죠. 어려운은 형용사면서도 보어입니다. 자, 영작을 하면 His speech is difficult to understand. 괜찮죠? 133번. 그 소녀는 자라서 영화 감독이 되었다. 자, 얘도 지금 뭐뭐 해서 결국 뭐뭐 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투부정사 부사의 결과적인 용법입니다. 자, 그 소녀는 주어 자랐다. 과거형이죠. 왜냐면 뒤에가 되었다가 과거이기 때문에 앞에 자라서라는 표현도 과거가 돼요. The boy grew up. 그 다음 영화 감독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이 부분이 부사의 결과가 되는 거죠. To be a movie director. 다시 한번 영작해 드릴게요. The boy grew up to be a movie director. 134번으로 오십시오.
너 그 소식을 듣고 실망했니? 자, 지금 실망했다라고 하는 게 감정이죠. 너는 실망했냐? 게다가 과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 해석이 좀 약간 잘못됐어요. 너 그 소식을 듣고 실망하니예요. 했니를 하니로 고쳐주세요. 실망하니 현재형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어서 듣고라는 표현은 그 소식을 들어서라는 감정의 원인입니다. 영작하면 의문문이니까 Are you disappointed to hear the news?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다시 Are you disappointed to hear the news? 이렇게 영작하시면 됩니다. 135번 세대의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 그는 부자임이 틀림이 없다. 자, 이제 여러분 익숙하시죠?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는 부자임이 틀림이 없다. 주어가 그는, 부자임이 보어, 틀림없다 동사. 틀림없다도 마찬가지로 must를 써주시는 거예요. He must be rich. 세대 차를 가지고 있어서 to have 3 cars. 세대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 이 보다라고 하는 것 부분 영작하지 마세요. 이거는 본이라는 표현 자체는 판단의 근거라는 걸 좀 암시하는 그런 한국어지 이것 자체를 영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He must be rich. 그 다음 세대의 차를 가지고 있어서예요. To have 3 cars. 136번으로 오세요. 나는 어제 오랜 친구를 만나서 기뻤다. 나는 주어, 기뻤다라는 표현 자체가 보어, 다. 근데 어제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를 써주시는 거죠. 오랜 친구를 만나서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감정의 원인이 되는 거죠. He, 그쵸? 아, 나는이구나. I was pleased. 나는 기뻤다라는 표현입니다. To meet my old friend yesterday. 이렇게 영작하셔도 되는데 지금 오랜 친구를 만나서 나의라는 말이 빠져 있으니까 my 대신에 an old friend 이렇게 영작해야 될 것 같아요. I was pleased to meet an old friend yesterday.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세요. 4문장 남았습니다. 이 건물은 너무 높아서 계단 꼭대기까지 걸어갈 수 없다. 자, 아까 기억나세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라는 표현. to 형용사, 부사, to 동사가 있었죠? 이거 해석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방금 전에 배운 거예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도 됐지만 동사기에 너무 뭐뭐하다.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표현이. 아까 다루지 않은 해석으로 나왔죠? 한번 같이 해볼게요. 주어는 이 건물이에요. 그 다음 너무 높다라는 표현은 건물의 상태를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어랑 동사가 합쳐진 겁니다. 그럼 this building is too high. 계단 꼭대기까지 걸어갈 수 없다. 이 표현 자체가 계단 꼭대기까지 걸어가기에 너무 높다라는 뜻이랑 똑같죠. 자, 밑에다가 특별하게 써드릴게요. 계단 꼭대기까지 걸어가기에라는 표현이나 계단 꼭대기까지 걸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계단 꼭대기까지 걸어가기에 라는 표현 자체는 투부정사 부사적인 용법이라는 거. 자, 영작 같이 해볼게요. This building is too high to walk up the stairs. 계단들이죠. The stairs. 그 다음 꼭대기까지 to the top. 같이 한번 다시 영작합니다. This building is too high to walk up the stairs to the top. 이 연습 좀 많이 하세요. 137번 같은 경우는 오답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138번 그 아기는 너무 어려서 스스로 먹을 수 없다. 마찬가지죠? 그 아기가 너무 어리다. 얘도 아기에 대해 설명하는 거니까 보어랑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스스로 먹을 수 없다. 뭐랑 똑같죠? 스스로 먹기에. 위에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사적 용법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먹이다 라는 표현은 feed oneself라는 수거를 써주시면 돼요. 영작하면 The baby is too young to feed himself. 13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주어는 그는 뛰어들다. 동사 물속으로 부사죠.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가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굉장히 무난하네요.
He jumped into. 자, 물속으로 있기 때문에 into라는 전치사를 쓰셔야 됩니다. He jumped into the water to rescue his mother. 자, 140번 이제 마지막이에요. 힘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보니 그는 틀림없이 부지런하다. 그가 주어, 틀림없이 부지런하다. 이 부분이 역시 판단이 되는 거죠. He must be diligent. 자, 지금 참고로 틀림없이 부지런하다라는 표현은 지금 판단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보니. 자, 이 보다 아니에요. 이거 절대 영작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판단의 근거를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은 to get up early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는 to get up early 아침에 in the morning. 다시 한번 영작하겠습니다. He must be diligent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하면 11단어가 나올 거예요. 자, 오늘 시간에 배운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앞부분에서 복습이 잘 이루어졌던 친구들은 지금 굉장히 잘 따라오고 계실 거예요. 반면에 앞부분에서 좀 수업을 대충 들었거나 혼자 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막 영작하는 거. 시험 보기에 급급해서 그냥 빨리빨리 외우고 그냥 준비해서 오는 아이들은 슬슬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게다가 유닛 7까지 끝나고 나면 토탈 복습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디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 중에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다면은 꼭 다시 앞부분 찾아서 복습해 주세요. 자, 저는 다음 유닛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